지방교부세 시행령 때문에 최근에 성남시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께서는 직접 공개 변론까지 참여하시기도 했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핵심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들은 국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국세를 내고요. 또 해당 지역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즉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라는 걸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국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다른 지역과 공평하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쓰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내는 세금들이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건물, 땅값이 비싸니까 재산세라든지 뭐 취득세,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자치단체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성남시 자체는 부자가 맞죠.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받는 세금은 또 많이 받습니다, 실제. 그런데 성남시나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 같은 데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가 주는 보조금, 즉 국세로 내는 돈 중에 일부를 지방에다 주는데 그걸 합친 금액을 따지면 오히려 성남, 수원, 용인 같은 데가 더 적습니다. 억울한 상태죠,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재원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는 0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서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하면 세금은 1인당 17만 원을 더 내는데 최종적인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도시보다 28만 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17만 원 더 내고 28만 원이 더 적으니까 45만 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도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1인당 10만 원씩 더 뜯어서 다른 자치단체를 나눠주자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일면 들어보면 성남시 잘 사는데 돈 더 뺏어서 딴 데 나눠줘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 도시라 가난한 데 도와주고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성남시는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정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1인당 예산은 더 적고 여기서 더 뺏어서 딴 데를 주고 부당하죠. 즉 전국 자치단체 격차를 해소한 게 아니라 이미 생기고 있는 역차별을 확대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 운영을 하면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그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거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자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 이유도 성남시의 세금이 더 적어서 억울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공격을 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파괴된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자체적으로 걷어서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국세로, 국세로 다 걷어가요. 80%가 국세고 지방세가 20%밖에 안 돼요. 배정을 안 해준 거예요. 하다못해 부동산세라고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래 외국 같으면 다 지방자치단체 세금인데 그걸 정부가 다 깎고 있어요. 다 뺏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못 살게 한 다음에 정부에서 걷은 세금을 또 나눠줘요. 나눠주다 보니까 나눠주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면 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아끼면 딴 데 못 쓰고 정부에 반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이러니까요. 정부에 주는 돈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쓰라고 돈 줬는데 아끼면 돈 돌려줘야죠. 그 계속 아끼잖아요. 올해도 아끼고 내년에도 아끼고 작년에도 아꼈다. 그러면 필요 없구나. 지원금을 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는 선택의 길이 하나밖에 없죠. 합리적 이유로 만들어 최대한 많이 쓰면 많이 줍니다. 적게 써서 아끼면 돈 뺏깁니다. 다른 용도로 못 써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 지원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지원이 없는 성남시 같은 데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못하니까 아끼면 딴 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도서관을 짓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비싸게 공사비 줘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는데 제가 그 지시를 거부했거든요. 공사비가 7%가 비쌉니다. 1년에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공사를 하니까 한 100억 정도 그냥 날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거부하고 우리는 원래 법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를 많이 괴롭히긴 한데 제가 그냥 밀어붙여서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도서관 한 개 우리 방식대로 지금 15억이 남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교복도 지원하고 초등학생들 치과 진료 이런 거 3억 2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지원하고 청년 배당도 좀 해서 헬조선하는 사람들 위로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산을 아끼면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다른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이렇게 자율성이 있는 게 바람직하죠.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간섭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없으면 즉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가, 그래서 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자치단체가 무려 236개, 97%가 넘습니다. 정부의 그 바늘이 들어있는 예산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걷는 예산이라서 정부 간섭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냐. 이 성격이 계속 바뀌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전부 정부가 시키는 걸 안 할 수 없고,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못하고, 자율적으로는 아무런 독자적 정책을 할 수 없는, 즉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좀비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안 싸울 수가 없죠. 박정희 대통령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시키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지? 왜 정부가 하는 건 똑같이 해야지 정부가 안 하는 새로운 걸 하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내가 이해합니다. 이해도 내가 이해하는데 민주주의에 바라는 거죠. 근데 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성남시에서 하지 말라는 복지정책 자꾸 하고, 이때까지 복지정책 폐지하니까 안 폐지하고, 건설업체 얼마나 있는데 그 세금으로 건설업체 좀 더 도와주라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이러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나온 게 지금 말 안 듣는 저기를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온 마지막 정책이 자율적 예산을 뺏는 거예요. 근데 뺏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시민들한테, 안 그래도 정부 지원이 없어서 1인당 예산은 더 적은데 거기를 돈을 뺏으려니까 명분이 없더라.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한 겁니다. 저기는 부자, 딴 데는 가난.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데도 내가 정말 궁금한 게 그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평등주의자였어요? 에?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욕했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빨갱이 주장, 자기들이 공격해 맞지 않던 종북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국세를 다 내고 있고 세금 더 많이 내잖아요. 여기서 그 따로 또 그거 말고 지방세 내고 국세로 다른 데 지원하는 게 돼 있는데, 아니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많은데 왜 예산을 더 적게 받는 이 불이익을 입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성남시가 그럼 1인당 예산이 더 적은데 왜 다른 지역들은 못하는 복지정책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바로 아까 그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하는 데서 답이 있습니다. 정부에 의존하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끼면 딴 데 못 쓰고 정부에 반납해야 돼요. 계속 아끼면 내년에 아끼는데 아낄 이유가 있습니까? 아낄 이유가 있죠. 아끼면 우리 지역에 손해가 와요. 왜냐면 그 정부 예산이 많아지면 동네 쓰면 우리 동네 돈이잖아요. 그죠? 훔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남시는 예를 들면 수원이나 고양, 화성도 마찬가지죠. 1인당 예산은 적지만 이걸 어떻게든지 아끼면 자체적으로 딴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만 예산은 1인당 뭐 몇십만 원이 적지만, 저희가 성남시가 예를 들면 전국에서 우리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으시죠? 성남으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복지 정책이 많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실제 따져보면 1인당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과 다른 독자적인 시책을 하고 있는 금액을 합치면 9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인구가 98만이니까 1인당 10만 원 정도죠. 이 1인당 10만 원을 알뜰살뜰하게 네. 쓰니까 무상교복에 네. 그거 25억밖에 안 됩니다. 네. 초등학생 전원 치과 치료하는데 3억 2천 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4만 원씩 들어요. 또 청년배당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거 해주는데 그 100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성남시처럼 다른 도시에 다 복지정책 똑같이 해주는데 얼마 드느냐? 5천만 명이니까 5조 원밖에 안 드는 거죠. 정부 예산이 40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본 예산 400조, 아마 추경까지 하면 400한 4, 50조 될 텐데 400한 50조에 10%만 아끼면 돈이 얼마입니까? 45조죠. 1%만 아끼면 5조 가까이 나오죠. 1% 아끼는 건 대통령이 1시간 안에 해오세요 하면 해올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뭐 4대강 이런 거 뭐 얘기 안 해도, 광희비리 얘기 안 해도, 자원력 얘기 안 해도, 그거 말고, 시골에 가보면 쓸데없이 막 6차선 도로인데 차가 안 다녀요. 그런 쓸데없는 SOC 투자 줄이고, 좀 알뜰하게 돈 쓰기로 하면, 5조 원을 만드는 것은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전 국민에게 성남시 주민들이 별도로 받는 혜택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고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거다.